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정까지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겠습니다. 11번 문제부터 보는데 31페이지 간단한 결정 한 번 더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안했으면 또 결정하겠죠.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했습니다. 필요해서 필요한 사항들 순차적으로 입안을 합니다. 입안은 보니까 요 입안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시도에서도 입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도 입안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은 입안을 못하겠죠. 했으면 이제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요것을 결정해서 고시해야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스스로 결정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안 사항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시도지사가 입안했으면 또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 군수는 입안을 할 수 있어도 결정을 못합니다. 결정할 때마다 도지사한테 다 결정할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 해당 시화군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정에 관한 어떤 결정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입안 결정일 때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고 신설되어진 그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목적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일 때 또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입안하든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다 신청해서 국토장관이 전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또 있다는 거죠. 요 직접 입안하는 사항, 요 사항 말고도 보시면 또 첫 번째, 두 번째에 보시면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어떤 문제는 다 국장이 결정한다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입지 규지의 최소구역 지정과 요 최소구역 계획 수립은 또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요 구역 같은 경우에 그 면적을 나중에 10% 범위 안에서 또 요 계획 중에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20%까지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할 때는요, 요 변경 결정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위임이 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때도 보시고. 또 네 번째 보시면 시가와 토종구역 같은 경우에 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요 시가와 요것이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입안이 되어지면 국토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시가와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할 때 안에서는 국토장관이 직접 또 결정을 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요. 또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요 결정은요 해양부 장관이 전속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기본적인 어떤 틀 이것도 보시고요. 또 결정할 때 절차를 보시면 결정할 때 항상 협의하죠. 협의하고 또 결정할 때 협의한 다음에 심의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사실을 결정권자가 발표 고시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송부해서 특광시군이 열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부해서 열람시킵니다. 협의할 때 보시면 해당 그 위치에 맞는 국토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들 또 지방은 지방의 관계행정기관장입니다. 그런데 협의할 때 보시면 지방시도지사가 협의할 때 보시면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또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한 사실을 나중에 변경할 때 보시면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변경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변경할 때 국토장관이 결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 두 번째 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해제 문제는요 국토장관이 결정을 해 주었는데 해제하고 난 이후에 그 장소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일 때 보시면 이 계획이 해제한 바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국장이 협의한다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2개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광역시설 설치할 때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가 필요하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이 광역도시계획 이것이 시도에서 입안해서 국토장관이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일 때 시도에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보시면 이 내용이 이 계획과 부합된지를 보기 위해서 국토장관이 직접 협의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심의할 때 보시면 도시계획이 도기위와 단독으로 심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떠한 사안은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와 같이 공동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말고 지구 단위 계획 속에는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건축 전문가가 와서 공동 심의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해서 관부나 홍보에 고시합니다. 고시해서 이제 그 사실을 송부해서 대공행청이 열람시킨다. 효력 발생하는 기간 내내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 고시를 했을 때 효과입니다. 결정 고시했을 때 효과 그것도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 첫 번째 결정되어진 사실에 관한 효력 발생입니다. 이 효력 발생은요, 결정 고시를 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지형도면, 요 지형도면의 결정 사실을 밝힌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요것도 발표 고시를 했을 때 지형도면까지도 요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작성한 요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 요 고시를 한 날부터,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 고시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작성은 입안권자들이 입안했던 자가 다 지정되면 작성합니다. 하지만요, 이 고시는 결정권자가 고시한다. 해서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상들 말고는 다 도한테 요것도 승인 신청한다. 도지사가 그것을 고시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결정 사실이 어떠하든지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계속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결정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란 이 두 가지 용도구역 결정일 때는 고시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는 해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세 번째, 5년마다 재정비 검토는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알아봅니다. 1번, 국가계획과 연계에 필요한 지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고요. 2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상은 시장군수가 직접 스스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2번 X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와 심의가 있습니다. 결정할 때 심의하죠. 심의합니다. 도기와 심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을 4번 결정할 때는요, 시도에 두는 건축위와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나왔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역시 이 계획의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효력 발생 지형도면 고시 한 날부터지 그 다음 날 아니죠. 그 날부터 해서 12번에 1번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2번에 용도 지구 지정 도시군 관리 결정사항이죠. 맞습니다. 이 말은요, 용도 지역은요 예외 있습니다. 지정특례가 있는데 용도 지구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용도 지구와 구역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제 맞고요. 다음 3번에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관한 설치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 입안 제한할 수 있죠. 다음에 4번 지문 당연히 상위에 부합되어야 된다. 또 5번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도시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리계획 등을 같이 동시에 입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5번도 다 설명이 되었던 상이네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랍니다. 주민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죠. 1번 맞고요. 2번 보시면 2번 X는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결정일 때는요, 착수한 자를 계속 할 수 있지만 단 3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허가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2번 질문 X고, 그 다음에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 국토장관이 입안한 사항들 직접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또 4번에 공간시설 설치가 바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자, 5번에 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을 입안할 때는요, 주민에게 청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5번도 그렇게만 체크만 해주십시오.
자, 14번 볼까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수립 절차 묻습니다. 그래서 1번 용도제 결정할 때 지방오해 의견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용용 정할 때 지방오해 의견 청취를 합니다. 1번 지금 맞네요. 자, 이번에 검토하면 다 5년마다 검토하죠. 검토하면 5년마다 한다. 그래서 10년 아니죠? X가 되겠고요.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지 결정 고시한 날이 아니죠.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해서 되었고요. 또 4번 가시면 주민들이 입안 제안을 통해서 입안할 때 보시면 입안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그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게 할 수 있다. 시켜야 된다 아니고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4번 X고 5번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실에 대해서 신뢰가 되었다 할 때 그 사실을 고시만 하면 되지 또 관계인에게 서면 통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해서 5번 지문 X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자, 그러면 1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묻습니다. 또 보시면 1번에 개발 제한 구역 문제,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사항들 직접 결정한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겠지만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합니다. 해서 3번 X네요.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한 시가 문제,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됐고요. 입지규제 문제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이거죠.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묻는 문제입니다. 해서 보시면 국토장관이 입안한 사항을 변경할 때 1번. 이번 보니까 광역도시와 관련돼서 시도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일대 그렇다 해서 4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해제 문제는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한 사항이지 협의한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3번 지문 X고요. 4번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장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말하죠. 맞고요. 5번 보시면 둘 이상의 시와 도에 걸치는 광역시설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협의가 한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장에 17번 가보시면 지형도면 문제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상 말고는 다 도한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정 신청한다. 해서 1번 지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 문제를 직접 입안하면 직접 지형도면도 작성 고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고자니까 맞고 3번 보시면 효력 발생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 한 날부터다. 한번 맞는 말이죠. 자, 지형도면을 열람할 때는요 효력 발생하는 내내 볼 수 있다 해서 열람기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 X가 된다 보시고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되어진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상을 밝힌 도면으로 작성한다 해서 4번 지문도 맞는 표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부분 다 보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요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도 지역, 이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토지 이용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용도 지역이죠. 자, 그럼 용도 지역을 보십니다. 용도 지역. 자, 우리 용도 지역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결정되어지는 바로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요. 어떤 경우도 중복 지정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걸치는 토지는 가능하다.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정해지면 이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제한이 발생이 되게 되어져 있다. 1차적인 행위 제한 된다 합니다. 그러한 용도 지역의 구분, 종류는 이제 다 아십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도간, 농자, 중간 분류, 도시는 다시 주상, 공록지, 보전, 보생계 관리지역 해서 9가지가 나오겠죠. 농자 포함해가지고 또 21개로 세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는요, 법에 있는 것 말고 예외를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용도 지역을 두 번째,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을 통해서 토지 용도 지역을 결정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일반적인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 대도시급 이상이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 지정할 때에 요 절차 예외 특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공유 수면 매립지 특례가 있다. 이 매립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목적과 그 인근 토지의 용도 지역을 비교를 해본다. 해보니까 이것이 같은 목적일 때가 특례다. 같은 목적이면 바로 따로 이 절차 발표 필요 없고 매립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이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요. 같지 않거나
두 군데 토지에 걸쳐서 매립이 딱 되어지면 원칙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기구로 이반 결정을 통해서 해당 용도 지역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 등으로 어떠한 지역이 됐다라고 이 사실을 발표 고시를 한 순간부터 요 지역이 그대로 도시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된 걸로 보는 적이 있더라 해가지고 항어 산택 전도, 항만구역과 어항구역과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와 조능개발사구역과 도시개발구역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항만 산택전도. 항만 어항구역인데 공유수면에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 인접 토지가 바로 도시지역에 연접되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산업단지 가운데에서 농공단지는 또 제외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능개발사구역 가운데서 수력발전소와 송전소, 변전소 지역들은 또 다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도시개발구역 가운데서 취락지구는 또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관리지역에 가보시면 농과 산이 참 많이 있다라 하죠. 있는데 요 정해진 논에서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딱 되어지면 그 지정되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간주가 딱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대해서 보전 산지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는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이게 되는 특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정 특례. 일단 세 번째 지정 효과인데 효과는요 행위자인데 이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전용 주거하면 양호하다. 맞습니다. 근데 1종이 단독이고 2종이 바로 공동이죠. 그러니까 2종이니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래서 1번 바로 X가 되겠네요. 자, 1종 일반 주거. 일반하면 편리한 곳인데 1종은 저층 중심이다. 그래서 2번은 맞죠. 준주거는 주거령 위주인데 상업과 업무가 부합되죠. 공업은 부합 안 됩니다. 상업과 업무에서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심과 부도심의 어떤 시설 역할을 한다. 맞고요. 자연 녹지가 딱 나면요. 이 보존할 필요 있을 때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해서 주상공업적 시가지로 되겠지만 그 전에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4번이면 5번이면 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용어적인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용도 지역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용도 지역의 재정 변경은 도시 관리 기구로 한다가 원칙이죠. 기본적 X 되겠습니다. 크게 도간농자죠. 도준도시 없습니다. 2번 X.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의죠. 수자원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 요 위치를 여러분들 보시죠. 수자원은 보존이고 수산자원이 보호와 육성이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의 도시는 주상공녹지죠. 보전지역 없습니다. X. 준주거는 세분 안 되죠. 층수에 따라 1, 2, 3종 세분은 바로 일반 주거지역 설명이죠. 그래서 5번 질문도 X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보시고 3번 문제 갑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문이요. 자, 저층 중심에 편리하다. 일반 주거인데 1종이죠. 그래서 2종 아니죠. 1번 X. 이번에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하면 바로 일반 공업지역 말하죠.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에 걸쳐져 있으면은 가장 큰 곳이 속한 용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4번 가시면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 할 때 행위자는 적용할 때에는요 보전 녹지 제한 받죠. 도간농자로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어져 있으면 지정 결정할 때까지는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제한한다. 그런데 미세분되어 있다. 세분되어진 곳이 어디냐 보니까 세분 안 된 곳이 도시이면 보전 녹지에 제한받고 관리지역이면 보전 관리에 준해서 행위 제한을 한다. 다 보전자가 나와야 됩니다. 보전자.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들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기타 용도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에 있는 건축물이 미간에 걸친다 하면요. 미간이 딱 나면요. 그 용도지역을 불문하고 걸치는 건물이 딱 나왔다면 이 건물과 대지 전부가 다 미간지구 제한받는다 해서 5번 지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오르면 4번 갑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특례죠. 특례에서 무엇이냐 하면요. 자, 우리 용도 지역은요, 원래 국장
지방시도지사 대도시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해서 원칙적인 설명 많은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매립 목적이 구역과 이웃하는 용도와 같을 때는요. 같은 그 용도지로 결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죠. 매립 준공인가부터 이건 건 용도와 같은 토지를 된 걸 간주한다는 의미가 따로 결정을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2번 X. 3번 질문. 매립 구역이 그 구역과 이웃하는 그 용도지역 관용이 서로 다르다 할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질문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칠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매립 지역에 관한 특례, 간주가 딱 됐지만 이 사실은요, 또 따로 지체 없이 해당 특관시군이 고시는 따로 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관리지역 문제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관리지역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에 준해서 관리한다 해서 계획관리가 되겠고, 농림업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농림지역처럼 관리한다. 바로 생산관리, 또 자연보존지역처럼 관리한다 해서 보존관리 이렇게 구분하죠. 1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2번 X는요. 용도지역은 어떤 경우도 절대 중복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이 중복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가 걸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취락지구 중에서 보시면 관리지구 안에 취락지구 정비를 위해서 자연 취락지구 그때 나오겠죠.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관리에서 창고를 건축할 때 해당 조례로서 제한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딱 되어지면 농림지역으로 간주가 된다. 해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6번은 통과하겠습니다. 다 했던 설명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걸로 보는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돼 있죠. 1번 농공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안 된다. 1번 안 되네요. 어항구역 2번인데 이것이 도시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붙었다. 도시로 안 바뀝니다. 2번 X네요. 다음에 도시개발 중에서 취락지구는 아니다 했었죠. 취락지구 개발구역 정해도 도시로 안 바뀝니다. 3번 점 X. 또 항만구역도 보니까 관리지역 아니죠. 도시에 딱 붙어야 돼요. 4번 또 X입니다. 근데 특기개발지구 요것만 보시면 유일하게 여기만 딱 걸리면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만 된다 해서 딴 건 도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 질문 요건 미달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8번 문제가 커요. 또다시 나옵니다. 용도지역 등에 관한 설명인데 매립지 지정 특례죠. 매립지. 용도지역이란 도관, 농지로 크게 구분하죠. 1번 맞습니다. 2번 매립 목적이 그 구역과 이웃하는 그 용도와 같을 때는요. 바로 이웃하는 용도로 도시관리 입안 결정이 필요 없죠. 바로 그 준공인가 받는 날부터 같은 용도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버리니까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질문 X. 3번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지역과 다를 때는 이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한다. 다를 때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래서 맞네요. 자, 또 5번 보니까 4번 보시면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칠 때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 다 설명이 되었던 설명이니까 바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른편에 9번 문제가 봅니다. 9번 문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도관농자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보전관리에 준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X죠. X인 것이죠. 보존관리입니다. 이번 X네요. 3번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면 바로 농림지역이 된다. 예, 또 나왔습니다. 맞는 편이죠. 자, 수면 매립지의 목적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5번에 택지개발지구는 바로 도시지구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가 딱 되어진다. 해서 5번 또 맞는 편. 그래서 답은 2번만 X가 된다. 다 기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에 10번 가볼까요? 저번 시험 문제였죠. 1번 도시지역을 축소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관리에 입안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경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금 맞습니다. 맞고요. 자, 2번 택지개발 사업지구 우리가 항어 선택도 해보자 라고 했지만 요 경우가요. 요 경우가 해제입니다. 해제가 딱 되어져요. 해제가 되어지는데 그 사유가 두 개입니다. 뭐 사업 지연이나 사업의 포기 등으로 해제합니다. 또는요 이 사업이 끝나서도 해제가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때 사업 지연이나 포기 해제일 때는요 종전 토지로 환원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환원되어진다. 그런데 완료로 인한 해제는 환원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이번 질문 사업의 완료로 해제되었다. 그럼 환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된다 안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늘 했었고 4번 가시면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뿐 아니고 세 분 결정을 할 때도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보시고요. 5번에 도시가 세분 안 되었다라고 하면 보전 녹지에 준해서 행위자 안 받겠죠.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도 지역에 관한 문제였고 이제 그 다음에 용도 지구부터 이제 나오는데 용도 지구의 어휘, 어휘입니다. 어휘인데 이것도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대한 어휘를 또 별도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